네, 시면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번 한 주는 지수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566포인트, 시작 포인트와 비교해서 그렇게 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오늘 좀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무려 11포인트나 올라가서 734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약보합 마감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 환율도 봤을 때는 어제와 사실 동일하게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일단 한 주 마무리는 그렇게 큰 어떤 이슈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말 또 지나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 봐야 하는지 특이점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금요일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특이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번 달 25일 아니면 26일쯤에 방한할 수 있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에 LNG를 투자해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LNG를 비롯한 에너지주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주가 처음에는 이슈화가 돼서 올라갈 만도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이게 사실 트럼프 일기 때 2010년대에 뭐 엑손모빌 같은 굴지 기업도 알래스카에 가서 실패를 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에 와서 투자해라. 어떻게 보면 이거 돈을 내라, 니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강압적으로, 반강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강압적으로 지금 투자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가 여기서 왜 올라갈까? 왜냐면 우리 돈 쓰고 뭐 미국이 돈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할래?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주가의 상승 작용이 되는지도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자, LNG 프로젝트는 일단은 할 수 있겠죠. 주가는 그만큼 더 올라갈까요? 네, 뭐 관련주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왕고래 테마처럼, 네. 대왕고래 테마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알래스카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알래스카 테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뭐 주가들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이제 테마성 기대감, 만약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죠. 사업비가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걸 우리나라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철강, 가스, 철강이라든가 강간주들, 그다음에 뭐 피팅 밸브 쪽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LNG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알래스카 다다음 주죠.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한국을 그렇죠. 방한한다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본다면 아마 다음 주까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지나면 만약에 다음 주에 미리 선반영이 돼서 많이 오른다면은 그 다음 주에 뭐 알래스카 주지사가 예를 들어서 온다 안 온다 뭐 솔직히 지금 뭐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가 만약에 정말로 결정이 되면 세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만약 주식을 보고 있다면, 종목을 보고 네. 계시다면 다음 주까지가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근데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네. 종목들도 있고 어쨌든 한번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주가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봐서 뭐 김민성 매니저님, 네. 전 사실 이거 보고 바로 생각이 좀 대입이 딱 된 게 스타게이트 때문에 뭐 이제 샘 알트만 우리나라 방한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사실 거창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자면 투자해라, 돈을 달라, 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사실 카카오 같은 종목도 올라가고 했거든요. 네. 어느 섹터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뭐 간다면은 역시나 가스 배관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1,300km에 대한 배관을 깔아야 되다 보니까 사업이 추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관광 관련주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에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총을 들고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니네 관세 4배 비싸다. 그거 참고하고 이거 투자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하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아직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정상 사람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직무 대행은 그렇죠. 있지만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냥 어느 정도 틀 기반만 만들면서 좀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앞전 한번 당한 적이 있죠.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또 애매하게 가다 보니까 시세가 좀 기대감이 많이 끌고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충분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스 배관 쪽에 대한 모멘텀 워낙 가볍고 이제 호재가 메말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끌어올릴 수는 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주의하자는 관점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하는데 총 들고 들어오면 이길 재간이 없죠. 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가스와 관광 쪽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조성희 매니저님,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막 뭔가 자원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번에 알래스카에도 야,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밀릴까요? 아니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아까 이제 초도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초대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직접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초대받지 그거는 않은 손님.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 뜻은 그만큼 보니까 미국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뭐 LNG 이슈가 있고 사실 아프리카 쪽에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보통 비교를 해보자면 트럼프 느낌이 더 세지 않을까.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통 똑같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같은 뭐 상품을 사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하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인맥적으로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 거 사주듯이 사실 지금 뭐 아프리카 이슈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더 친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프로젝트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슈를 갖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이 사실은 이전에 일본 정부하고 기업들이 사할린 프로젝트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죠. 사할린 프로젝트하고 미국의 알래스카하고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그게 한 20년 됐습니다. 전에. 근데 그때 알래스카보다 사할린 LNG 프로젝트가 더 가격이 타당성이 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쪽 지금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 들어간 돈이 지금 10년 전인데 10조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건 최소한 56조에서 한 6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10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게 하깁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가 미국하고 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동맹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의지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 미국의 동맹국 중에 우리나라만한 또 기업들이 있는 곳이 또 드뭅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빼고는요. 그래서 아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알래스카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오늘 뭐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까셨는데 목소리도 많이 까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이제 분위기 좀 내려고. 예. 그렇죠. 좀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도 네. 오고 좀 따뜻한 컨셉을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쪽 섹터를 바라봤을 때 우리 마찬가지로 따뜻한 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준현 매니저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섹터와 대왕고래 섹터는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알래스카로 말미암아 탈출할 수 있을까. 근데 이번 주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대왕고래 쪽에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좋습니다. 차트는 뭐 지금 종목이 원체 많으니까 다 보여드리기 힘들고 아마 지금 많이 만 원에 사서 지금 5천 원에 돼 있다면 뭐 이번 기회에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번 튈 때 다음 주에 한번 어느 정도 튈 때 그때 조금 평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좀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근데 공통된 물론 뭐 업종도 있겠지만 또 LNG 쪽에는 또 따로
가스 대한고래 쪽과 별개로 움직이는 업종도 있습니다. 뭐 기체 분리막 기술이라든가 등등등에서 따로 움직이는 쪽이 있기 때문에 뭐 교체를 한다거나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이번에 탈출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잡는 것이 어떨까 다음 주에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종목을 통해서 우리 이쪽 섹터 내에 투자할 만하다면 어디를 볼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체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체 분리막이 뭐예요, 근데? 기체 분리막이라는 건 그러니까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체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한 7개 정도 특허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NG 송유관이 한 지금 1,300km 정도 된다라고 하죠. 이번에 알래스카에 건설하는 송유관 길이가. 근데 이거를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 얼어버리는 수도 있대. 물론 보냉제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불순물이 많으면은 중간에 가다 막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뽑아내서 어느 정도 걸러내서 기체 분리막 기술로 불순물을 걸러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똑같은 LNG라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는 열 효율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걸러내야 되고 가는 도중에 얼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런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소형 철강주들 뭐 강간주들 아무래도 많이 테마주로 움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에어레인이 되지 않을까.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등등과 이 분리막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뭐 2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아유, 몇 조죠? 50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조 단위 사업이기 예. 때문에 어떤 한 기업이 단일로 대응하기도 힘든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포스코 쪽과 SK 쪽에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에어레인 자체가 만약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묶인다면은 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틈이 하나 좀 있지 않을까. 네, 틈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가기에는 그러니까 포스코 혼자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럼 SK랑 포스코랑 같이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에어레인은 데리고 아우는 동생을 데리고 가야지. 2+1 느낌으로. 네, 그래야 이제 구색이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단일 기업은 힘들고 네. 어쨌든 뭐 정부와 정밀한 조율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 공사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데 네. 10년이라고 하는데 뭐 그 이후에 10년 후에 LNG 가스 가격을 우리가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에어레인 자체 이 기업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 기체가 분리막 기술이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이것저것 탄소 다 들어갈 수 포집. 있겠죠. 네, 지금 최근에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돼서 조금씩 꿈틀꿈틀 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러면 LNG 가스 알래스카 쪽도 있고 이 탄소 포집 쪽도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에어레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어레인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얘기해 주셨어요. 기체 분리막 이거 LNG 불순물을 이제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에어레인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왜 대본에는 박준현 매니저님 한국 카본이 넣을 수 있나요? 한국 카본은 보냉제 쪽. 두 개 다 중요한데 에어레인으로 틀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틀은 이유는 없고요. 네. 이제 보냉제도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다 안 돼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렸고 예. 동성 화인텍하고 한국 카본하고 이제 보냉제 쪽으로는 지금 이제 LNG선, 그러니까 이 조선 쪽도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LNG 선박 자체에도 보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네. 시간이 지금 안 되니까 남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서? 제가 나중에 따로 예.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에어레인 한국 카본이 궁금하다면 무료 방송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희 매니저님 네, 대본대로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지난주 제가 추천드렸던 포스코 홀딩스로 딱 그렇죠.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쪽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앵커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뭐 한 1, 2주 만에 한 50% 올랐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근데 사실 뭐 인터내셔널도 좋긴 합니다만 포스코 홀딩스가 뭐 철광이나 관련된 관광지회들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부과를 한다고 미국에서 철강 관세는 무조건 25% 매기겠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장을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거나 또는 지으려고 현금이 넉넉히 많기 때문에 몇십 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LNG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거기에 들어간 배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관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또 포스코 홀딩스가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LNG 프로젝트 이슈 외에도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조정이 들어올 때 분할 매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선희 매니저님 지난주에 이어서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해줬고요. 김민석 매니저님 종목이 없습니다. 네. 왜 없을까요?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하시겠어요? 에어레인을 하시겠어요? 하나 고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아까 이제 한국카본과 포스코홀딩스를 보고 있었을 때는 대본으로는 한국카본이었으니까. 둘 중에 뭐가 좋을까 이렇게 봤는데 이 두 개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 갑자기 또 에어레인을 방송 중에 또 발굴을 하셨나 봐요. 기체 분리막. 네, 예. 그래서 또 차트를 보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에어레인 차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랑 같이 좀 커플링되는 현상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에어레인이 좀 더 힘차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매매하면서도 기회 비용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에어레인에 조금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바꾼 보람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어레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한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LNG 투자 전략 함께 잡아봤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미국 달걀값 폭등으로 에그플레이션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달걀 12개에 미국에서는 10,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달걀 12개 구하는데 대략 3,4천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와,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에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 보면요. 곡물을 비롯한 사료, 음식료 쪽 섹터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워렌 버핏은 빅테크를 팔고 식료품을 이미 담았다는 사실, 이미 또 워렌 버핏은 1승을 챙겨 올렸다라는 사실, 작년에 이제 일본 무역 기업들 샀다라는 이슈와 함께 엄청나게 일본 증시도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조선희 매니저님, 네. 자, 워렌 버핏도 담았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심화되면서 이쪽 투자 아이디어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이 프로그램 말고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에 풀무원이나 음식료 업종들 풀면 진짜 좋죠, 요새. 예. 벌써 한 2월 달 중순경에 출연되려고 수익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음식료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유럽연합 내에서 오늘 발표한 기사를 보니까 보통 이제 걔네들은 킬로그램당 파나 봐요. 그래서 100kg당 계란 가격이 42만 5천 원. 이게 얼마인지는 이전 가격은 제가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보니까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와, 근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이제 이 화면을 좀 캡처를 좀 해주시죠.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좀 깜짝 놀랄 이슈가 이거 좀 캡처 보이시죠? 지금 이게 2024년부터 매달 발표되고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좀 일어나게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맨 밑에가 2025년 페이버리 2월 달인데요. 전달하고 그러니까 토탈 파이널 디맨드 그러니까 총 수요의 전달하고 1월 달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교치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보면 각 섹터별로 보면은 1% 이상 올라간 게 전혀 없는데 지금 보면은 푸드라고 돼 있죠. 푸드.
네. 푸드라고 돼 있는 게 무려 1.7%나 올라갔습니다. 에너지는 마이너스 1.2, 트레이드, 무역은 1.0으로 마이너스 1.1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가격이 한 2월 달 2월 달 사이로 한 달 사이로 한 53.6, 56%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푸드 가격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이 가격 때문에 PPI가 올라갔거든요. PPI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있으면 발표될 CPI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매 물가고 CPI는 소매 물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쓰는 물가이다 보니까 PPI가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CPI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계란 가격 올라간 것 때문에 무려 퍼센티지로 가장 많은 1.7%를 차지했다는 것 자체부터 이슈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요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너무 계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조류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1억 개 이상 좀 달걀 좀 다오 이러면서 미국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게 2월 달, 3월 달 넘어간 거 데이터를 보니까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걀 가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추세가 이게 완연하게 복구가 안 된다면 당분간은 이런 성향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그 이슈와 비롯해서 KC푸드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거 상한가를 연속성 들고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게 변동폭이 있는데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급등 나올 때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보다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 투자의 달인이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식료품 중에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피자헛이나 음식료 쪽에 배팅을 했는데 당분간은 음식료 업종분들이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투자 아이디어. 자, 워렌 버핏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자, 미국은 그래서 그런지 식료품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만큼 올라가진 않았다. 그리고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가진 않았다는 건데 지금이라도 국내 식품주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사실상 이제 전쟁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음식료 사이클도 한 번은 또 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조금 더 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달걀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주된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에 그렇죠. 대한 우려감 때문에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조류 독감 쪽에 대한 모멘텀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모멘텀. 우리가 이제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ASF라고 불렀잖아요. 그쵸. 근데 조류 독감은 또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 AI예요?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AI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맞네요.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인플루엔자 관련주는 또 AI 관련주라고 이렇게 연관성이 뜨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좀 기사라든지 모멘텀 키워드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료품에 대한 모멘텀을 좀 끌고 가기보다는 인플루엔자 쪽에 대한 조류 독감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라든지 예방 그런 쪽에 대한 바이오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맞물려서 최근 들어 바이오가 좀 시장에서 그동안 조용하다가 오늘 같은 날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시세 그리고 그쵸. 알테오젠도 올라가는 모습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올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조류 독감에 대한 사이클까지 맞물려서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음식료 사이클도 좋지만 한 번 더 틀어가지고 조류 독감에 대한 모멘텀을 좀 그쵸.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틀어서 조류 독감 모멘텀까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닭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쪽 애초에 오히려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좀 틀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준현 매니저님, 우리가 이 안에서 봤을 때 종목은 어디 쪽으로 좀 굳혀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 파동이 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백신 쪽이라든가 백신 방역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우리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한 백신이라든가 파루라든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연속성이 좀
있을까라는 그렇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이 발생한 게 아니고 미국 네. 쪽이기 때문에 좀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이제 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봄철 가고 여름철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요새 요 관련 종목은 제가 없다. 관련 종목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굳이 봐야 된다면 방역주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역. 예, 알겠습니다. 굳이 본다라면은 방역까지. 자, 박주현 매니저는 여기가 지금 모멘텀 연속성을 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쪽을 주목해보고 굳이 보자면 방역은 어떨까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주현 매니저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김민성 매니저가 했던 것처럼 조선희 매니저의 종목,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 들으시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 네. 가볼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풀무원으로 여전히 좋아요? 네, 어때요? 여전히 좋습니다. 풀무원이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그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중무역 이슈가 있는데 중국에 있는 것들을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중국이 열이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크레임을 건 게 이제 대두를 이제 수입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두 가격이 떨어지겠죠. 풀무원이 대두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수입하는 수입원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반사율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10,000원부터 시작하고 거의 90% 이상 급등을 했는데 횡보 구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횡보 구간이 잘 조정이 돼서 끝나면 또 한 번에 시세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풀무원, 낫도 진짜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낫도 좋아하세요? 예, 낫도 좋아하는데 매일 아침 먹고 있는데 뭐 계란이 부족하다? 오히려 좀 역수출, 낫도 이런 것도 좀 잘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풀무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아까 이제 다른 쪽을 한번 꼬아서 보자라고 이야기해 줬죠. 네, 저는 이글벳 이제 이글벳. 좀, 백신 하면은 동물 백신 하면 또 이글벳이 유명하다 보니까 예. 좀 기계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좀 우선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류독감이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 전인가 5일 전에 천안에서 이제 조류독감이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백신에 대한 준비 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좀 크게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글벳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이라거나 아니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기업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타나거나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글벳은 바이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흑자를 연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2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시즌에서도 크게 우려감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고 차트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글벳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열병 이런 거 있었을 때 막 올라갔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또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글벳과 풀무원, 박주현 매니저님 짧게 한번 선택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글벳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김민성 매니저가 선택해줘서 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풀무원 아까 아침 방송에도 말씀하셔서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인데 풀무원은 이미 많이 올라 있고 그 지금 가격 뒤로 보면은 이제 추세적인 저항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호가창 자체만 놓고 보면 호가창이 너무 좀 얇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좀 이글벳 쪽 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바닥 킬러이기 때문에 박준현 매니저님 마음에 드는 종목은 이글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특이점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매니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또 있는데요.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정보 장중에도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종목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약속 드렸던 것처럼 물린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강의에 대한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밴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무료 방송 밴드 안내해 드렸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 조선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고려 아이언 80만 원짜리 혹시 매수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는 고려 아이언 80만 원 매수해서 하루 이틀 만에 30% 수익을 먹었습니다. 비싼 종목들이 요즘 안 간다는 여러분 선입관 버리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공개 방송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방송을 했고요.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야 될 좋은 종목 추려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주말 이용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춘현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이버 밴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1월 15일 날 무료 방송 추천주였는데요. 예. 자, 이 차트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차트가 마음에 드시면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번 주 클로버 진짜 잘 움직였는데 또 박준현 매니저가 미리 선택한 종목이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특별한 포트 대결 끝나고 오늘 또 저희가 금요일이니만큼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죠. 02-2000-4919 전화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갑니다.